다음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저 디스클레이머 또 시작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사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 지난 2주 동안 아주 끝내주는 PR 탈탈 털리고 있던데. 악몽을 보내고 있는데 탈탈탈. 일단은 이게 시작이 된 게 한 2, 3주쯤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페이스북의 내부 연구 리서치 자료, 이제 내부 연구 자료라면서 이제 슬라이드가 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얘기가 뭐였냐면은, 인스타그램이 이제 10대 소녀들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뭐, 인스타그램 보면은 그런 거 막 이게 이제 여성분들 뭐 이렇게 자기 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몸매 이렇게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찍어서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죠?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이제 10대 소녀들이 뭐 사춘기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몸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러면은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더 이제 정신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이 이제 자체 리서치에서 이제 자체 연구에서 밝혀진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이 이걸 덮었다. 그냥. 왜냐하면은 자기네 제품에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제품에 굉장히 안 좋은 그걸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발표잖아요. 그 연구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없는 일을 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출 자료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난 주말에 이제 이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유출을 시킨 이제 내부 고발자가 이제 CBS 이제 60 minutes라고 이제 그런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1시간짜리. CBS 이름값 하죠. 예, 이름값 해요. 진짜로 정직하게.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해도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자신을 밝혔어요. 자신이 누구라. 이제 프란시스 호건이라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 MBA 출신의 뭐 다른 IT 대형 IT 기업에서도 일해본 경험도 굉장히 풍부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페이스북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페이스북 이제 그 임원진이 아무런 그걸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퇴사할 때 이 자료들을 다 챙겨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지난주에 청문회를 했어요. 상원에서. 이제 이제 프란시스 하우건이 이제 출석을 했고, 이제 거기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 내용이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페이스북이 돈을 버는 방식은 결국은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네 서비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냐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던 아니면 페이스북 앱이던 아니면 왓츠앱이던,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뭐 스크롤을 하면서 보내고 있냐가 이제 주요 그거기 때문에 회사의 전반적인 그런 사업 방향이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그 자사 앱에 머무는 그거를 최대한 느리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잠재적 위험성이 발견됐음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이제 성문에 나온 이제 이제 상원 의원 중 한 명이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실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이제 13살 소녀라고 이제 해서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이제 약관상 13살 이상, 만 13세 이상이어야지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거기서 또 웃긴 얘기 하나 나왔는데, 되게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 한 명을 이제 좀 간단한 뭐 증언인지 뭘 했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뭐 18살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10년 전부터 인스타그램 써왔대요. 8살부터 써왔단 소리죠. 13살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죠.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13살 소녀라고 해서 가입을 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런 뭐 다이어트 뭐 그런 계정을 팔로우를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거식증 뭐 이런 거에 대한 피드가 완전히 도배가 돼 있더라. 왜냐면 인스타그램 보면 이제 두 번째 탭 있잖아요. 그 검색처럼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약간 이제 페이스북 앱의 뉴스피드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거식증 관련된 그런 피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서는 뭐 말이 안 된다. 뭐 마크 저커버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청문회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올렸나 봐요. 그 반박을 하려고 올렸는지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는 광고를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컨텐츠를 이렇게 냅두면 광고주들이 좋아하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뭐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나 봐요. 근데 뭐 아무도 버거버거의 편을 들어주진 않죠. 일단은 좀 봐야 되겠는데 뭐 전 블룸버그 텍 뉴스에서 뭐 그 페이스북에 뭐 BP였나 어느 분이 이제 반박하는 걸 봤는데 일단 그 내부 고발자분이 이쪽 그 정책 쪽에서는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그 말이 맞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다음에 근데 뭐 페이스북이 아무도 페이스북 편 안 들어주는 거는 사실 뭐 자업자득이라 전 딱히 할 말은 없고 그 부분은 뭐 업보죠 결국은. 여태까지 그죠? 업보죠. 날이 갈수록 페이북에 대한 그건 나빠지는데.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뭐지 그건? 맞췄나요? 내 오빠 아닌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되게 크게 민감하게 이게 미국 이제 그런 상원의원들을 민감하게 건드리게 된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애들을 건드렸잖아. 미국에서 애들을 건드리는 건 엄청난 그렇죠. 엄청난 범죄? 오프리밋이라고 하죠. 예, 애들을 건드리는 거는 진짜 그거에 대해서 안 돼요. 그건 미국에 대해 특히 민감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민감한 것 같진 않아, 솔직히. 우리도 민감하긴 한데 미국은 좀 장난 아니에요. 그건 맞아. 우리 애들의 미래가 달렸다 이러면은 그거에 엄청나게 달려들어. 무서워. 무서울 정도야, 진짜. 맞아.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 애들을 건드렸다는 거는 진짜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뭐 그런 거는 뭐 페이스북에 겪었던 논란들은 뭐 좀 뭐 그래요. 뭐 애들 할 수 있지. 뭐 그렇지. 뭐 되게 쉐이디하긴 하지만 뭐 뒤끝이 뭐 뒤가 좀 뭐 그시기하게 트럼프 더럽긴 한. 캠페인 지원할 수도 있지. 그래. 뭐 하여튼 그랬는데 무슨 애널리티카? 예.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요. 예. 하여튼 그것까지는 뭐 그랬는데 근데 애들을 건드린다 이러면 이게 좀 말이 달라지거든.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애들을 건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도 이제 어떻게 부랴부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워낙 뭐 이게 그래서 이게 유출된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 실제 슬라이드를 공개를 하긴 했나 봐요. 이게 일부만 유출이 된 거였으니까. 근데 옆에다가 열심히 각주를 달아놨더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맥상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쩌고 저쩌고 식으로 했대. 그러니까 그 해명을 하는 게 웃긴 거죠. 약간 혹자는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뭐 내부 자료 빼돌렸으면 내부 기물 자료를 유출로 왜 뭘 안 하냐라고 하는데요. 이제 국회가 보고 있거든. 일단은 그리고 지금 그 프란시스 하우건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보호 신청 증인 보호 신청했나 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지 그 뭐야 금융위원회인가? FCC?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SEC 금융위원회죠. 그쪽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그런 내부 고발자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법적으로 이제 보복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Office of the Whistleblower라고 있네요. 그 whistleblower가 내부 고발자거든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 오피스가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이런 유출은 이제 그런 뭐 약간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조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또 주식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주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항목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이거를 그냥 사안에 이제 그걸 비밀로 사안에 이제 대외비로 붙여놨었고 그렇다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예. 아 이거를 예,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60 Minutes에서 해줬네요. 그 신청을. 그때 이제 정체 밝히니까 어차피 근데 뭐 청문회 나올 거 본인이 해도 될 거야 아마. 뭐 예. 청문회 나왔을 거 고려하면은 신청을 하긴 했어야 될 거예요. 그냥 뭐 60 Minutes 쪽에서 도와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뭐 그동안 아이폰 얘기하고 이러느라고 사실 얘기를 안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여태까지 페이스북이 뭐 많은 것들을 잘못을 해왔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좀 미국 내에서는 이거는 좀 많이 다르게 여태까지 있었던 거랑 많이 다르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죠. 페이스북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인데 이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 6시간 정도 동안 페이스북의 모든 서비스가 장애가 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그거 문제 맞아요? 뭐가 왜요? 인터넷이 정화된 거 아닌가? 페이스북이 안 되면? 예. 뭐 불행히 그런 인터넷이 더 나은 곳이 되었다고 잠시 동안. 네. 근데 누구는 또 그랬어요. 그 페이스북이 잘못 고장나서 트위터로 오신 분들 여긴 더 최악인데요. 여긴 더 안 좋은데. 잠깐 트위터가 아주 확 뜨긴 했어요. 페이스북 안 되는 동안. 뭐 그리고 뭐 텔레그램은 갑자기 이용자 70만 명이 늘었다던데. 하여튼 그 왓츠앱이 안 되니까. 왓츠앱이 죽어서.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게 시그널이랑 불행히도 이게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미 다 끝난 일이었어. 이게 미국에서 폴리스가 죽었으면 새벽에도 영향을 줬겠지만 예, 페이스북 새벽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많이는 없죠. 하여튼 그래서 인스타는 할 수 있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래서 뭐 이게 원인은 이거 원인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 BGP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DNS랑 BGP가 있는데 DNS는 이제 페이스북 서버를 연락하기 위한 약간 전화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BGP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런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클라우드플레어의 설명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DNS가 있고 DNS는 여기서 설명해서 뺍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가는 길이 그러니까 페이스북 서버로 접속하는 길이 막혀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사라져버렸다. 모든 길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페이스북 쪽 설명에 따르면은 그 일상적인 그런 이제 서버 그런 설정 업데이트 도중에 뭐가 하나가 심각하게 잘못돼서 다 나가버렸다 한꺼번에. 약간 이게 도미노 효과처럼 다 망가져갖고 한꺼번에 다 없어졌다. 이게 설명인데 이게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우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냥 그거 못하는 거 정도라고 해도 사실 심각한 게 왜냐면은 많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뭐 물건 파는 사람들도 있고 페이스북 마케터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일을 못한 거죠. 자기 생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만 자기가 이거를 샵을 차려놨는데 나만의 이제 온라인 그거를 만들기가 귀찮아서
어느 날 네이버가 장애가 나버려서 스마트 스토어가 꺼져버린 거야. 그날 하루 동안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배달의 뭐 우리 멀리 안 가도 작년 연말이었죠. 배달의 민족 한번 제대로 터져갖고 그때 막 얘네들이 보상을 해주네 만에 뭐 그때 그때 주문이 다 터져갖고 뭐 배달을 뭐 이거 보상을 해주네 만에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페이스북 직원들조차 이게 다 똑같은 네트워크를 쓴대요. 도메인을 다 똑같은 걸 써서 출근을 못했답니다. 왜냐? 그 보안 시스템도 그쪽으로 라우팅이 돼 있어서 보안 시스템이 다 동작을 안 한대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거 뭐 카드 이거 배지 이거 해도 안 들어가지는 거야. 이게 죽어서. 그리고 뭐 유급휴가 그런데 뭐 이제 이거를 고치려고 서버룸을 가려고 해도 여기도 액세스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루머에 따르면은 이거 서버 열려고 뭐 이거 뭐 그라인더 해갖고 막 이거 뭐 문 부수고 뭐 그랬다라는 뭐 그 루머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그것보다는 훨씬 덜 그랬대요. 근데 뭐 왜냐면은 사내망도 같이 죽어버렸으니 서버를 뭐 원격으로 접속도 못해요. 당연히 못하지. 어떻게 해? 밖에서 가는 길이 다 끊겨버렸는데. 뭐 회사 VPN도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페이스북이 멈춘 날인 거예요.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그 지난번에 카카오 그거 했을 때 누가 블라인드에다가 카카오 직원이 올렸다며요. 니네들이 일주일 동안 카카오 안 돼봐야 정신 차리지. 뭐 그 뒤로 실제로 한번 카카오톡이 안 됐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 사태가 이제 전 세계급으로 난 거지. 뭐 카톡은 그래봤자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쓰거든. 거의. 그렇잖아요. 그 카카오 직원한테 미안하지만 페이스북이 더 데미지가 더 크거든요. 이 아저씨야.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전 세계 인터넷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하루 이렇게 나가 버리면은 참.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걸 설명해주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한번 뻗어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다는 거. 뭐 모든 기업이 한 번씩은 다 그러지 않겠어요? 좀 한 번씩 겪어보는 문제. 물론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보통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그날 롤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하는 회사냐 이러고. 그렇습니다. 뭐